21대 총선 대구 지역 여야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9곳에서, 대구 지역 야권은 11곳에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달성군 농공읍 약산온천지구가 지구 지정 3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 개발에 청사진이 마련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9곳에서, 선거연대를 선언한 대구 지역 야권은 11곳에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12곳. 이 중에서 공천 결과 여야 대결이 확정된 곳은 9곳입니다. 먼저 중남구 선거구는 현역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거머쥐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허소 후보와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서구는 3자 대결 끝에 김상훈 의원이 다시 공천장을 받아 개혁신당 간판을 받아 출마하는 서중현 전 서구청장과 본선을 치릅니다. 두 예비 후보는 이번이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달서구 갑선거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권태흥 예비 후보가 치열한 본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을선거구는 윤재옥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시 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성태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달서구 병선거구는 현직인 김용판 의원을 경선에서 누른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야권 선거연대로 단일 후보가 된 최영호 진보당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달성군 선거구는 현직인 추경호 의원이 일찌감치 공천을 받아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박형룡 후보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갑선거구는 주호영 현 의원과 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강민구 전 대구시의원이, 수성구 을선거구는 이인선 현 의원과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가 본선에서 만납니다. 동구 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아직 국민의힘에서 최종 공천을 끝내지 않아 대진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동구 군위을은 국민의힘 결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경우 4년 전 대구 지역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교체율은 50%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3개 선거구에 모두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교체율은 25%에 그치게 되고, 모두 탈락된다면 현역 의원 교체율은 50%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등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선거연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형성해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 온천지구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별다른 개발 움직임 없이 재산권만 침해당해 왔는데요. 지구 지정 해제로 이 지역 개발에 청사진이 마련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를 따라 창녕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달성보 맞은편 마을러기에 짓담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은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온천시설입니다. 지금 벌된 지가 한 10년 다 됐어요. 그 전에는 연금을 냈습니다. 딴 사람이 사가와가지고 저거 새로 확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대로 세워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이 지역은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고 5년 뒤에는 온천 개발 계획까지 수립됐습니다. 한때 온천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그동안 주변 미관을 해친 것은 물론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지하수도 마음대로 파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온천 상업지구가 됐으면은 상업지구답게 집도 질 수 있고 모든 행위가 돼야 되는데 상업지역만 지정해놓고 토지에 권한 행세도 못하고 팔아도 가격도 되도록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권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속.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구시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요청한 결과 마침내 지난달 29일 약산온천지구는 해제됐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묶인 지 30년 만입니다. 요양원도 도로니 이놈의 소리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관광지로 해가지고 달성보로 해가지고 이 동네가 활성화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이 일대 개발 사업에 물꼬가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이 지역 주민들이 온천지구 지정으로 인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지역 개발 청사진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생산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생산을 위한 공장 증축에 나섰습니다. 안동과 포항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경북도도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HCN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는 2028년까지 2,200억 원을 들여 미국 FDA 기준에 맞는 생산시설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서 만든 폐렴구균 백신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품질 또한 규모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번 SK바이오 공장 증축으로 경북도가 육성 중인 바이오 백신 산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도는 우선 지역 내 바이오 백신 분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5년간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펀드를 모아 바이오 분야 혁신 성장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했습니다. 백신 생산 기반 시설이 모여 있는 안동과 연구개발 시설이 있는 포항의 장점을 강조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두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포항과 안동이 연결해서 같이 발전시키고 하는데 포항에는 연구기관이 있고 여기에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또 포항은 바이오 국가 산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집단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책을 빌리거나 또 반납하기 위해서는 직접 도서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달서구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도시철도 역사 안에 무인 도서관을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서관 통합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 안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역사 등과 관련한 책 500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빌리기 위해 일부러 도서관을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좋기는 좋죠. 이렇게 와 있으면 조금 알아놓으면 좋죠. 글쎄 그 도서관까지 안 가고 내 집이 여기는 가차에서 바로 빌려볼 수도 있으니까 편리하죠. 이 무인 도서관은 대구 도서관 통합 회원증만 있으면 365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원하는 책을 고른 뒤 회원 인증을 하면 배출구를 통해 책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반납 역시 통합 회원증으로 손쉽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자기 개발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좀 마땅히 좀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스마트 도서관 보니까 신작도 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창역 무인 도서관은 달서구가 지정한 1호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다른 도서관처럼 하루 3권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15일 안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달서구에서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 더 나은 독서 환경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서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365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살펴본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을 돌고 있는 유가족들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4년 당시 아이를 잃고 이 안녕이란 말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녕할 수 있는지 저희는 그 안녕이란 말을 되게 무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전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안녕하십니까를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든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기억을 지운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주는 10년 가까이 시민의 쉼터 한 켠을 추모의 공간으로 내어주었지만 분향소는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잊혀지는 현실보다 잊으려고 하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이 풍남은 광장에 세월호 분향소와 이태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분향소들을 철거하려고만 합니다. 잊지 않은 것이죠. 행진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완전한 정보 공개와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안전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겨우니 그만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무렵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에서 발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10년간 노력한 세월호 가족들이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 참담함, 저희는 이것을 오송 참사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고무장갑 등을 활용해 환경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작고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인식시킬 수 있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기관들로부터 순회 체험 전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장난 음반 턴테이블이 다트놀이 기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빨대에 자석이 달린 나무젓가락을 넣어 훅 불면 빙빙 돌아가는 다트판에 착 달라붙습니다. 빨래줄을 벗어나지 못했던 플라스틱 빨래 집게는 묶여있는 틀을 벗어나 어디로든 홀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학습 도구가 됐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배관으로 쓰다가 남은 플라스틱 호스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신나는 악기가 됩니다. 동료 작곡가이자 놀이 연구가인 이종일 놀이문화연구소 대표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도 보급하면서 환경교육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재활용 놀잇감들입니다.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품을 만들 처음부터 예술가와 기술가가 협력해가지고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조금 거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개발해가지고 고무장갑과 헌수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들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놀잇감으로 활용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는 바다 생태계에 보내는 위로와 참회의 메시지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작은 전시에 앞서 전국의 학교나 환경교육기관 등을 순회하는 체험 전시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 이것도 놀이가 돼요?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감동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올해에도 신청을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재활용 놀이, 친환경 놀이와 환경 동료 부르기와 접목해 새로운 환경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71만 명과 비교했을 때 51% 수준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대만이 14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유럽과 아메리카, 동남아, 일본 순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지난해보다 7만 명 더 많은 43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대명동에 소재한 건강약국을 공공자정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공공자정약국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약국으로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65일 운영됩니다. 작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남구 공공자정약국의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실적은 481건으로 호흡기계 질환과 해열 진통제 관련 의약품 구입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달서구가 도입한 자전거 안심보험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이 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진단과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주민은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남구보건소가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남구맘 채널이나 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됩니다. 서구청이 가스 타이머 콕을 취약계층에 보급합니다. 가스 타이머 콕은 가스밸브가 열린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달서구가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접수합니다. 주민참여형과 동참여형 두 분야로 나눠 오는 7월 31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달성군이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달성군이 옥포지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의 총선 구도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구 지역 후보자 모두 공정한 선거전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